여러분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구글 지메일 어카운트입니다. 지메일로 된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돼요. 없는 분들은 저랑 따라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챗 GPT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지메일 어카운트 한 번만 로그인돼 있으면 다 가입이 그냥 돼요. 가입할 때마다 first name, last name 뭐 어쩌고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시간 세이브 됩니다. 지메일 없는 분들은 지금 하나 만드시고요. 지메일 있는 부분은 이 부분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지메일로 로그인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구글에서 주는 구글 덕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라는 거. 예, 거기서 워드 프로세스도 있고 그다음에 엑셀 스프레드시트도 있고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이런 툴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도 앞으로 사용할 거예요. 사용할 일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편지를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메일은 무조건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자, 저는 우선 구글에 들어갔어요. 예, 구글에 들어갔고 지메일을 만들고 싶은데 지메일이 없어요. 만드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야, 우선 이 구석에 지메일 갖다가 눌러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 지메일 처음에 창이 나와요. 로그인이 안 됐으니까. 아니면 아까 페이지에서 여기서 지메일이라고 이렇게 찾아봐도 됩니다. 자, 혹은 구글 크롬을 쓰신 분들은 여기 검색창에다가 지메일 이렇게만 찾아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오죠. 이메일, 지메일. 자, 아까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없는 경우에 처음에 어카운트 만드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왼편에 있습니다. 혹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for my personal use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자, 그리고 first name을 적은 거죠. Ken, last name PD. 자, next. 생년월일 예를 들어서 저는 뭐 3월 1일이라고 할게 독립절로. 예. 그다음에 1971년 젠더는 말 안 하고 싶으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뭐 전 남성이니까 남성. 자, 그리고 그다음에 choose Gmail 어드레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맨 밑에는 create your own Gmail 어드레스. 캔PD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캔PD 55나 아니면 PD캔 760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을 기본으로 해서 뭐 하나 제안을 해줬어요. 예, 저는 그냥 우선 캔PD 55로 해볼게요. 아니면 create your own 하면 여기다가 그래서 캔PD 369로 해볼까요? 재밌게 369. 그러면 만약에 이 이름이 없으면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캔PD만 적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갖고 넥스트 버튼 누르면 예, sorry 이렇게 나오죠. 예, 369를 갖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캔PD 369는 비어 있어요. 제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패스워드를 여러분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커버리 이메일 어드레스 혹시 그냥 리커버리 다른 이메일이 있으면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뭐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그냥 스킵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전화번호를 집어내야 돼요. 예, 그래서 전화번호도 지금 우선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넥스트 다 됐어요. 끝이에요. 예, 캔PD 369 지메일이에요. 아까 집어넣은 패스워드 두 개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라이버시 여기서 I agree 버튼 누르면 돼요. 예, 그다음에 confirm. 자, 그러면 이메일 만드는 게 이렇게 간단해요. 예, 무료고. 예. 그러면 지메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곳을 들어가서 언제든지 이메일은 아까 말한 campd369@gmail.com으로 보내면 저한테 이메일이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카운트 갖고 처음에 이메일 어카운트부터 들어가는데 이메일 어카운트 갖고 구글 드라이브라는 것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지메일 어카운트를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자, 위에 주소를 갖고 youtube.com 구글 크롬 쓰시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만 쳐도 나옵니다. youtube.com. 자, 그럼 유튜브에 들어가게 돼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우선 캔PD를 쳐보세요. 캔PD. 자, 그럼 캔PD의 우연한 행복이 나왔죠. 혹은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자, 캔PD 우연한 행복. 요게 나왔다 그러면 옆에 subscribe 이렇게 버튼이 있죠. 예, 구독 버튼. 이게 아직 구독이 안 됐으면 눌러야 돼요. 예, 그러면 구독이 됐다고 나오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구독 하나를 더 해주신 겁니다. 자, 요거는 꼭 해고 넘어가 주세요. 자, 이게 여러분이 저한테 주시는 구독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캔PD를 구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챗 GPT를 가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주소창에다가 그냥 한국말로 적어도 되고요. 예, 챗 GPT 이렇게 적어도 잘 찾아줘요. 예, 챗 GPT. 그러면 맨 위에 챗 GPT라고 이런 로고와 함께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주소는 원래 챗
chat.openai.com 예, 여기에요. 그러니까 주소가 기니까 그냥 챗GPT 하고 찾는 게 좋습니다. 자, 맨 처음엔 여러분이 로그인이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로그인, 기존 챗GPT 멤버들은 로그인 혹은 처음에 하면 사인업, 예, 사인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인업을 누를게요. 우리 처음 가입하니까 사인업을 누르면 여기서 새로 어카운트를 기존에 있는 것처럼 이메일 집어넣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가 있는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아까 지메일 만들면 그때부터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예, 밑에 보면 Continue with Google이라고 적겠습니다. Continue with Google.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만든 canpd369@gmail.com이라는 거 있죠. 예, 요걸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Continue 누르시고 자, 그다음에 또 생년월일. 예, 아까 3월 1일이라고 했죠. 예, 01 그다음에 1971년. 예, 어그리. 끝이에요. 간단하죠. 예. 한 번 하면 뭐 그다음부터 뭐 다른 데 가입할 때 이래저래 복잡할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저것 뭐 어떻게 쓰는지 대충 나오는데 오케이 렛츠고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옆에 보면 챗GPT 3.5라 나왔고 여기에 4를 갖다 쓰려고 그러면 한 달에 20불씩 내야 돼요. 여러분께 오늘은 3.5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피디와 함께 우리 다 같이 우행미소로 미소 짓는 이 순간을 즐겨봐. KGPT를 통해 배워가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봐. 행복이 넘쳐나죠. 캠피디와 함께 우행소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학습하는 이 여정을 떠나봐. KGPT는 당신을 이끌어줄 거야. 캠피디와 우행미소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걸 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게 쭉 있는데 왼편에 보면 뉴 챗이라고 있어요. 예, 뉴 챗을 갖다가 다시 시작할 거예요. 왜 시작하냐? 자,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에요. 비서한테 김 비서, 나 지금 나가볼 테니까 어저께 얘기했던 계약서 다 준비해줘. 그러면 김 비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하죠. 네, 계약서 다 준비해줘. 거기만 얘기했는데 다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동안 얘기한 게 있으니까 아는 거죠. 자, 근데 김 비서가 새로 왔어요. 오늘 새로 출근했어요. 근데 사장이 착각을 한 거예요. 김 비서 어제 말한 계약서 좀 얘기 만들어줘. 그러면 김 비서가 사장님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뉴 챗으로 하면 그냥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역할극이라는 거에 대해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건데 역할극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우선 뉴 챗으로 아이슬란드 화산에 대해서 설명해 줘. 아이슬란드 화산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고 이렇게 적으면 설명을 해 주겠죠, 이렇게. 자, 언제든지 얘기가 나오다 너무 길면 여기서 옆에 스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는 너는 7살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아이들에게 설명해줘. 뭘 설명하는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설명해 줬어요. 예. 자, 근데 아이슬란드 얘기 또 하죠. 왜? 앞에 아이슬란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다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나랑 대화했던 얘기는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아파트 렌트 부분은 이해를 못 해요. 왜? 요거는 새로운 챗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거는 이 챗을 갖다 옆에다가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말이 나왔죠? 안녕하세요, 친구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아이슬란드 화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처럼 얘기하죠. 화산은 크고 따뜻한 지구안에서 뜨거운 용암이나 가스가 나온 장소인데 아이슬란드는 이런 화산이 많이 있는 나라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역할을 또 바꿀게요. 너는 화산 전문 박사야. 대학교에서 교수들 상대로 설명을 해줘. 자, 뭘 설명해줘? 얘기 안 했죠? 예, 근데 아이슬란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내가 아이슬란드 얘기했으니까. 앞뒤 문맥 다 잘라먹고 얘기하는데 다 이해하잖아요. 왜? 같은 채팅 안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오늘은 아이슬란드의 흥미로운 화산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오죠. 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가며 해줘.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용어, 예를 들어서 뭐 마그마의 불안정성과 지하 압력의 변화로 인해서 폭발적인 화산성 폭발을 경험한 사례 중 하나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말이 달라져요.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제 HOA 뭐 이런 데다가 한번 컴플레인 정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아파트인데, 자, 뉴챗을 갑니다. 자, 이제는 제가 역할을 하는데 역할에다가 제 정보도 집어넣을게요. 자, 우선은 어떻게 적을 거냐? 너는 내 변호사야. 이제부터 변호사로서 대답을 해줘. 이게 예전엔 됐어요. 근데 지금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이용해서 이걸로 서류 만들고 잘못되면 챗GPT 상대로 소송이 걸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게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언어 모델임의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발 빼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 그래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 변호사처럼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너는 똑똑한 영어를 잘하는 법을 잘 아는 비서야. 얘를 조금 속이는 거예요. 네. 자, 뭐 쓸데없는 얘기하면 예, 그냥 꺼버리세요. 옆에 스탑 버튼 누르고. 예. 그리고 나는 내 이름은 켄 PD. 야, 이제부터 기억해줘.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물어볼 때 제가 켄 PD라는 걸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 집 주소는, 자, 주소 아까 카피한 게 있으니까 해놓을게요. 이미대로 만든 주소입니다. 이것도 기억해줘. 아, 이거는 또 주소 민감한 거라서 안 된대요. 예, 그럼 전화번호만 기억시킬게요. 아, 번호는 22333 4444. 이것도 기억해줘. 이것도 기억해줘. 아, 이것도 개인정보라서 기억 못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름은 이제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뭐 이름을 갖다가 아까처럼 매번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이 전화번호 이거 예전에 다 기억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자, HOE에 편지를 쓰려는데 윗집 층간 소음 때문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또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 설명을 하라는 거고요. 증거 제시를 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지. 예, 그리고 정중하고 상호 협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규정하고 규칙, HO에 있는 규정하고 규칙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해결책을 제안하고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큼 있다는 거. 그다음에 편집 끝 부분은 정중하게 마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HOA 컴플레인 윗집의 새벽에 계속 쿵쿵대서 잠 못 잠 해결해 주길 바람. 자, 이렇게 갖고 자, 이렇게 갖고 좀 적혀 있어요. 자, 위 내용을 영어로 정중하게 이메일 형식으로 적어줘. 자, 그럼 우리가 채워낼 게 많아요. 뭐 HOA 이름이니 뭐니 이거 채워낼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길게 적었습니다. 자, 번역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이제 알게 됐죠. 예, 그래서 우선 처음에 할 때는 얘한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거, 그런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이런 걸 먼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새로운 채팅으로 해갖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뉴 챗. 너는 내 영어 잘하는 비서야. 우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비서처럼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한 번에 다 적을게요. HOE의 문제 제기. 필요한 내용 다 적은 거예요. HOA 이름은 그래서 스카이 웨어 매니지먼트. 담당자는
수잔 뭐 존스. 자, 문제는 1월 3일부터 새벽마다 위층이 소음을 만들어 잠을 못 잠. 그다음에 대화 시도해봤으나 상대방이 오히려 화를 냄. 그래서 HOA가 중재를 해주기 바람. 자, 그래서 요 뒤에다가 이제 여기까지 적었죠. 그리고 엔터를 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기 쭉 얘기 나오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이제 쭉 나오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갖다가 중단시키고 위 내용을 이메일로 영어로 정중히 적어 주세요. 자, 그럼 적었습니다. 자, 꽤 길게 적어요. 예, 꽤 길게 적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또 카피 버튼 눌러갖고 보는데 우선 번역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소음 문제에 대한 지원 요청. 수잔 존스. 아까 이름 냈으니까 수잔 존스 나오죠. 예, 여러분께 전화 주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 뭐고, 당신의 주소 뭐뭐, 채워넣을 게 뭐뭐 있죠. 예. 자, 그 이메일, 주소, 연락처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러면 다시 영어로 내용이 뭐 문제 없으면 다시 영어로 적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필요한 내용들이 뭔가 적어줘요. 내 이름은 ken PD. 내 주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대로 주소를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화 번호는 뭐 22333-4444. 그리고 아까 또 빠진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your name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없고 내 주소가 없고 뭐 그러니까 이거 다시 작성해줘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요것만 딱 집어넣으면 예, 요거 추가해서 다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름이 나오죠. My name is Ken PD and I'm resident of 1234. 더 길어졌어요. I'm resident of 1234 루이스 에브뉴 라스베가스 899911. 더 커뮤니티 매니지먼트 스카이웨어 매니지먼트 I am writing bring to your attention. 말 표현이 되게 고급집니다. 예. I'm writing to bring your attention. 이런 표현들 되게 고급 영어예요. 예.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 글을 적습니다라고 이런 표현인데 되게 고급적인 표현이죠. 그다음에 I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이게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어설픈 비서들은 이렇게 못 씁니다. 예. 그다음에 for past few weeks I've been consistently disturbed by noise. 예,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되게 정중하게 얘기를 적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길게 적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뭐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 카피해서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번역 한번 해볼게요. 한국말로 뭐 문제가 있나? 자, 여러분이 적은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적었죠. 예. 몇 주 동안 새벽 시간대에서 위층에서 나온 소음으로 계속해서 깨고 있습니다. 뭐 여기 쭉 나왔죠. 그다음에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한국 표현으로는 좀 이상한데 미국 표현으로는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커뮤니티의 웰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HOA의 여러분의 개입이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명필이에요. 명필. 예, 너무 말을 잘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공식적으로 신고하는데 필요한 특정 프로세스나 양식이 있다면 나한테 안내가 부탁합니다. 자, 그럼 도로 이메일 가서 자, 뉴 컴퍼스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페이스트를 하면 되겠죠. 예, 그럼 뭐 다 했으니까 없고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위에 서브젝트, 예, 요거 서브젝트 그냥 쓰면 창피합니다. 서브젝트 여기다 서브젝트 집어넣고 서브젝트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갖고 상대방 이메일 주소 보내고 보내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대접받는 게 많이 다르겠죠. 예,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많이 있어요. 예, 누가 내 주차장에 차를 댔어. 견인을 하고 싶은데 HOA가 어떤 식으로 도와줄런지 이메일로 물어봐 줘.
그럼 계속 대화가 나오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옆에 있죠. 예, 요거를 갖다가 놔두시는 거예요. 앞으로 HO랑 얘기할 때 무조건 여기다 쓰면 그냥 계속 내 이름이 뭐니 그냥 이렇게 나와요. 매번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럼 여기에 점점점 요 세 개를 보면 예, 리네임이라고 있죠. 예, 이 리네임이란 뭐냐면 예, 관리사무소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고 아카이브 시켜놓으면 저장도 돼요. 예. 관리사무소 하면 앞으로 언제든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질문을 할 거 있으면 관리사무소 눌러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아이슬란드 화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으면 여기를 눌러서 질문하면 돼요. 관리사무소 가면 다시 질문하면 되는 거죠. 자, 누가 내 주차장에 차를 냈어? 견인하고 싶은데 HOA가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불어 주차로 인한 견인 지원에 관한 문의. 저 간단하게 적었는데 얼마나 한 줄밖에 안 적었잖아요. 누가 대주차장에 차를 냈어. 견인하고 싶은데 HOA가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지 이메일로 물어봐줘. 자, 이제는 내 이름이 뭔지, 내 주소가 뭔지, 내 전화번호가 뭔지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한번 얘기를 하니까 얘가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비서예요. 얘는 앞으로도 내가 HOA와 내가 분쟁이 생기면 계속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역의 불어 주차 차량에 대해서 문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차를 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또 HOA에다가 며칠 있다가 뭐 다른 일을 쭉 하다가 HO에다가 또 며칠 있다가 내가 또 물어볼 일이 생겼어요. 그럼 도로 관리 사무실 가는 거예요. HO에다가 뭘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화단에 물이 안 나와서 풀이 죽고 있어. 확인 좀 해줘. 화단에 물이 안 나와서 뭐 플랜트가 죽어가고 있는데 확인 부탁합니다. 라고 이메일. 자, 그러면 이제 또 디얼 수전 전스. 예. 담당자 이름 안 가르쳐 줬잖아요. 이제 기억하는 거야. 이제 계속 기억하고 계속 이렇게 이메일 보냅니다. 자, 요것만 또 카피해서 이메일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매번 상황에 맞는 일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여기다 할 때 내 이름이 캠피인지 내 전화번호가 뭔지, 그다음에 뭐 내 집 주소가 뭔지, 아니면 담당자 이름이 뭔지,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컴퍼니 이름 뭔지 이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요것도 한번 번역해 볼까요? 예. 어떤 내용으로 적었나? 명필이에요. 화단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플랜트가 위태롭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는 제 주변의 화단에 관한 우려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화단에 물 공급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플랜트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이는 식물들이 악화돼서 죽을 위해 처해있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한국말 번역은 이상하지만 영어 번역은 명필이에요. 명필. 예, 영어는 아주 명필입니다. 밑에 보세요. 조경의 미적인 측면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웰빙에 중요하며 야, 얼마나 진짜 그럴싸하게 적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주의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미국식 표현이거든요. 예. 이게 영어로 딱 적으면 maintaining the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이제 그 되게 정중하게 이메일을 적었느냐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 뭘 또 알려드릴 거냐면 아파트 혹시 렌트를 하시고 디파짓을 내시는데 이제 아파트 나갔어요. 예, 나갔는데 이제 아파트 나갔는데 이제 디파짓을 갖다 돌려받아야 돼요. 혹은 아파트 있으면서 아파트랑 얘기할 일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너는 내 영어 잘하는 비서야.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면 캐나다식 영어를 잘하는 사람,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 이런 식으로 전개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영어를 잘하는 비서야. 왜? 제가 만약 캐나다식 영어를 잘하는 비서야 그러면 캐나다식 영어를 해줘요. 조금 미묘가 차이 있죠. 예, 그게 뭐 차이냐? 예, 뭐 강원도하고 서울말이 차이 날 수 있고, 예, 충청도하고 서울말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연변말하고 한국말이 차이 날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영국식 영어를 쓰죠. 그럼 영국식 영어로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선 얘한테 또 최면시키는 거죠. 예, 새로운 채팅이 됐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는 캠피디고 아파트 주소를 하나 넣어볼까요? 미리 한번 들어가나? 예, 그러면 뭐 아까 이 집 주소라고.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전번은 이 전번 이런 말도 알아들어요 요즘에 2 333 4444 입니다. 아파트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적으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이메일을 적고 싶냐요? 그러죠? 그러면 아파트 매니지먼트 회사는 회사 이름을 갖다가 하나 적어볼까요? 예, 아파트 그냥 시포트 아파트먼이라고 할게요. 시포트 아파트먼이고 담당자는 이미들을 만든 겁니다. 수잔 윌리엄스라고 할게요. 수잔 윌리엄스는 입니다. 자, 그럼 뭐 이거 예시를 보였는데 이거 뭐 기니까 필요 없어요. 근데 벌써 딱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아파트 유리창이 깨져서 얘기를 할게요. 아파트 유리창이 깨졌는데 이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바꿔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쳐주는 이메일 적어주세요도 아닌데 아까 이메일 한번 적었으니까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자, Dear Miss Williams. 와, 이게 기가 막혀요. 제가 이름이 수잔 윌리엄스라고 했죠. 예, 수잔 윌리엄스인데 Miss Williams라고 적었어요. 예, 수잔이라는 이름이 영어자 이름이라는 거 알고 미스 윌리엄스라고 적었어요. 예, 근데 왜 수잔 윌리엄 이름을 다 안 적었을까? 예, 미국에서는 라스트 네임을 적고 앞에다 이걸 적는 게 존중의 표현이거든요. 자, 와, 이거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를 이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I hope this message finds you well. 이거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My name is Ken PD, resident Seaport Apartment. 예, Seaport Apartment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유리창이 깨졌다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I believe that the management office is responsible for handling such a repair, and I'm kindly request. 이게 되게 정중한 표현이에요. I kindly request prompt assistance in replacing the broken window. 이런 표현이 고급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냥 please change my 뭐 window, please repair my window 이런 거랑은 급이 다른 영어라는 거죠. I kindly request prompt assistance in replacing the broken window.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쳤습니다. 자, 위 내용 번역. 자, 근데 여기도 유효 컨택 인포메이션이 안 적혔어요. 예. 컨택 인포메이션은 뭐냐면 귀하 연락처. 연락처는 전화 번호나 이메일. 네, ken pd 뭐냐 영어로 적었죠. 아까 ken pd 369 @gmail.com. 자, 그러면 다시 적어주죠. 예, 밑에 연락처까지 적어서 다 적어줍니다. 자, 문제가 없는지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 카피해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아파트예요. 예, 여기다 또 이름이 복잡하니까 여기다 점점점 눌러서 리네임해갖고 아파트 매니저라고 적을게요. 요거는 아파트 매니저. 자,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에 살다가 나중에 이사를 나갔어요. 예, 이사를 나가고 디파짓 돌려받아야 되는데 지난 12월 31일 이런 것도 이제 연도까지 적는 게 중요하죠. 예, 언제인지 모르니까 2023년 아파트를 나가고 디파짓 했던 돈 5,000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LA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LA 법률에는 21일 안에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으면 100% 돌려줘야 돼요. 예,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LA 지역은 21일 안에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으면 청소비 등을 제외할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어 100% 디파짓을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디파짓을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메일 적는 거예요. 자, 그럼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 길게 적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번역 한번 볼까요? 예. 긴급 보증금 환불 요청. 자,
아파트 이사에서 5,000불의 보증금 환불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21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금액도 공제할 의도가 없다고 인정돼요. 한국말로 적어도 명필이죠. 네. 100%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정해진 기간 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청소 등을 위한 금액을 공제할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세이브 정보나 단계가 있다면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갖다가 다시 영어로 자 다시 영어로 적었어요. 예. 변호사처럼 변호사로 하라면 안 돼요. 예. 위 내용을 좀 더 법적인 용어를 넣어서 전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전문적으로 변호사처럼 미국 변호사처럼 해야 돼요. 미국 변호사처럼 다시 적어줘. 그러면 이제 말하는 게 좀 더 고급스러운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카피해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파트 HOA 뭐 이런 같은 거 사용하는 방법 잘 아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아까 지메일 어카운트 새로 만드신 분들은 무조건 구독 누르세요. 그게 여러분들 시청료입니다. 무조건 구독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누르세요. 무조건 좋아요를 누르고 보세요.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이 영상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보셔야지 저가 신나서 계속 시리즈를 만듭니다. 인기가 별로 없어갖고 만들었는데 뭐 평상시 보는 것처럼 15,000명, 2만 명 보는 게 아니라 5,000명, 3,000명 보면 전 재미없어서 이 영상을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볼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